1571년 10월 7일 새벽 코린토스만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갤리선 마르케사호의 갑판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의 밑바닥 어둡고 축축한 선실안은 지독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24살의 병사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볏짚이 깔린 바닥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고열은 그의 의식을 몽롱하게 갉아먹었고 온몸의 근구덩이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누워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이 몸으로 갑판에 나가는 건 자살행위야. 그냥 여기 있게. 하지만 세르반테스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투구를 잡았습니다. 그에게 가난한 이발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유일한 기회는 오직 전장에서의 영광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자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누워서 죽느니 신과 국왕을 위해 싸우다 죽으리라. 비틀거리며 갑판 위로 올라가는 그의 등 뒤로 죽음보다 진한 화약 냄새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온 세르반테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지옥이었습니다. 수백 척의 갤리선이 거대한 성벽처럼 맞붙어 있었고 노젓는 노예들의 비명과 지휘관들의 고함이 파도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발포되는 대포와 조총의 열기로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화약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린 바다 위로 나무 조각과 부서진 노, 그리고 병사들의 육신이 파편이 되어 흩날렸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마르케사호의 가장 위험한 지점인 스키프에 배치되었습니다. 적의 화살과 총탄이 가장 먼저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열병 때문에 손이 떨렸지만 그는 조총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전우가 머리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며 뿜어낸 핏방울이 세르반테스의 뺨에 닿았습니다. 비릿한 금속성 냄새가 코끝을 찔렀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영광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 화약 연기 너머에 있다. 그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운명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것은 날카로운 금속음이었습니다. 적의 조총에서 발사된 납탄환 세 발이 공기를 가르며 세르반테스의 몸을 타격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탄환은 그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찢기며 파고들었습니다. 두꺼운 가죽 갑옷이 찢겨나갔고 폐부 깊숙이 뜨거운 납덩이가 박히는 감각이 전신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세 번째 탄환이었습니다. 그의 왼손 손목을 직격한 탄환은 뼈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왼손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진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전장의 소음 때문에 자신의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로 고꾸라지며 차가운 갑판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입안 가득 고이는 핏물의 비릿함과 가슴에 타는 듯한 통증 속에서 그는 마비되어가는 자신의 왼손을 보았습니다. 끝인가?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며 화려했던 영광의 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육지로 실려온 세르반테스가 눈을 뜬 곳은 시칠리아 메시나의 차가운 병원이었습니다. 가슴의 상처는 천운으로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붕대에 칭칭 감긴 왼손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무심한 말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신경이 다 끊어졌네.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마비된 왼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타인의 살덩이를 만지는 것처럼 차갑고 생경했습니다. 24살의 청년에게 남은 것은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가질 듯했던 야망은 이제 비틀어진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오른손이 이룬 영광을 위해 나의 왼손이 희생되었구나. 그는 자조 섞인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의 퀴퀴한 양 냄새 속에서 그는 영광의 허상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1575년 9월 4년간의 이탈리아 복무를 마친 세르반테스는 고국 스페인으로 향하는데 소로에 올랐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레판토의 총사령관 돈 후안이 써준 추천서가 소중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왼손은 비틀린 채 감각을 잃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이면 고향에서 당당히 관직을 얻고 가난한 이발사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해안선이 보이기도 전 수평선 너머로 굶주린 늑대 같은 바르바리 해적선들이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격전 끝에 배는 납포되었고 세르반테스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해적들은 그의 소지품을 뒤지다 총사령관의 직인이 찍힌 화려한 추천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놈, 보통 내기가 아니군. 아주 높은 귀족인가 보다. 역설적이게도 그를 빛내줄 영광의 증표였던 그 추천서는 해적들에게 그를 가장 비싼 몸값을 받아낼 우량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을 족쇄가 된 것입니다. 영광의 종이 한 장이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구나. 쇠사슬이 차갑게 손목을 감싸던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알제리의 노예 시장은 지독한 오물 냄새와 인간의 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지중해의 태양 아래 세르반테스는 짐승처럼 끌려나와 전시되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그의 입을 벌려 치아를 확인하고 채찍질을 가하며 근육의 상태를 시험했습니다. 레판토에서 얻은 가슴의 흉터와 마비되어 비틀린 왼손은 이곳에서 그저 제대로 쓰지 못할 고장난 물건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는 알제리의 총독 하산 파샤의 개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발목에는 묵직한 철구가 채워졌고 낮에는 태양볕 아래 돌을 날리고 밤에는 퀴퀴한 지하 감옥 반유의 축축한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곰팡이 핀 빵 한 조각과 흙탕물 같은 물 한 모금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옆에 누운 동료가 이질에 걸려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마비된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쥐어뜯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이토록 비참하게 바스러지는 것인가. 감옥 벽을 긁는 쥐들의 소리는 그에게 삶에 대한 지독한 증오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르반테스는 쇠사슬에 길들여질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무려 4번이나 목숨을 건 탈출을 주도했습니다. 배를 훔쳐 바다로 나가는 것부터 사막을 가로질러 오란까지 걷는 무모한 계획까지. 하지만 매번 배신과 불운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4번째 탈출 시도가 발각되었을 때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하산 파샤 앞에 끌려갔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 혼자 꾸민 것이다. 저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 나만 죽여라. 죽음 앞에서 보인 이 기이한 당당함은 오히려 잔혹한 독재자 파샤를 당혹게 했습니다. 이 외파리 놈은 죽여도 영혼은 굴복시킬 수 없겠구나. 파샤는 그를 죽이는 대신 더 깊은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1825일 세르반테스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쇠사슬이 살점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동료들을 지켰고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켰습니다. 나의 몸은 노예이나 나의 정신은 그 어떤 왕보다 자유롭다. 1580년 9월 19일 가족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3일째 수사회 수도사들이 몸값을 보탠 끝에 세르반테스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쇳덩이가 풀리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환희보다 무거운 정적을 느꼈습니다. 5년의 세월은 28배 건장한 청년을 33세 야윈 노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며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쇠사슬이 남긴 붉은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었습니다. 왼손은 여전히 마비된 채 굳어 있었습니다. 5년의 지옥은 그에게서 젊음을 앗아갔지만 대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인생의 심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옥을 걸어본 자만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웃는 법을 배운다. 마침내 스페인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자신이 영웅으로 대접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호성이 아니라 5년의 공백이 만든 냉혹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고국 스페인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가슴에 박힌 조총 탄환 자국과 마비된 왼손은 국가를 위한 헌신의 증표였고 총사령관의 추천서는 승전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잊힌 과거였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외파리 노병의 이야기 따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희곡을 쓰고 소설 라 갈라테아를 발표하며 문학계의 문을 두드렸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푼돈뿐이었습니다. 30 후반의 세르반테스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야윈 남자를 보며 자문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죽음조차 비껴갔는데 왜 평화로운 일상이 나를 천천히 죽이고 있는가. 화려한 추천서는 서랍 구석에서 누렇게 변색되어 갔고 그는 영웅의 자부심 대신 당장의 빵 한 조각을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펜 대신 장부를 잡았습니다. 무적 함대에 보낼 식량을 조달하는 하급 관리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함대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농부들에게서 밀과 기름을 징수하는 비루한 일이었습니다. 1587년 안달루시아의 뜨거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세르반테스는 농민들의 원성과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팔을 잃었으면 곱게 죽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먹을 것을 뺏어가는가. 그 사람들의 비아냥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른손에는 잉크가 묻고 마비된 왼손은 장부 위에 무거운 짐처럼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칼을 휘둘렀던 손으로 이제는 징수된 밀가루의 포대수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 장부의 숫자들처럼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삼키며 먼지 자욱한 기록지에 자신의 꺾인 꿈을 잉크로 덮었습니다. 부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회 소유의 곡물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그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스페인 사회에서 파문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의 축복에서도 인간의 공동체에서도 추방된 채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세금을 맡겼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의 횡령이 아니었지만 부족한 세입금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국가는 그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내가 바친 왼손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는 비리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거칠게 연행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바쳤던 왕국이 이제 그를 차가운 철창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1597년 세비야 왕립 감옥. 눅눅한 이끼가 핀 벽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쥐들이 발치를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50살의 전과자 세르반테스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외팔의 노병, 실패한 작가, 그리고 이제는 범죄자. 세상이 그에게 내린 최종 성적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자 오히려 정신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처럼 늙고 자신처럼 세상의 비웃음을 사며 자신처럼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기사라는 숭고한 꿈을 꾸는 한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미친 것은 내가 아니라 이토록 추악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상이다. 그는 감옥벽에 손가락으로 가상의 선을 그으며 돈키호테의 첫 문장을 구상했습니다. 비참한 감옥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상력이 피어나는 산실이 되었습니다. 감옥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56의 노병 세르반테스가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든 것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비야 감옥의 눅눅한 어둠 속에서 써내려간 잉크 냄새 진동하는 뭉칫돈보다 귀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전과자라 부르며 밀어냈지만 그는 가방 속 원고를 움켜쥐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죽음과 가난이 문턱까지 차올랐던 그 절망의 시간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날카로운 복수의 문장이 되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1605년 1월 마드리드의 좁은 서점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라만차에 사는 미친 노인이 풍차를 거인이라 믿고 돌진한다는 기괴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인 줄 알고 책을 펼쳤던 사람들은 곧 서점 앞에 멈춰 서서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왠지 모를 서글픔과 가슴 뭉클한 감동이 남았습니다. 58, 남들은 여생을 정리할 나이에 세르반테스가 던진 이 광기 어린 복수는 스페인을 넘어 전 유럽의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했습니다. 출판된 지 일주일 만에 초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거리는 온통 돈키호테의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그 이름은 전 대륙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가난의 궤적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출판업자와 맺은 불공정한 계약 탓에 책이 수만 권 팔려나가는 동안 정작 작가의 식탁은 예전처럼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그를 알아보고 환호했지만 세르반테스는 여전히 낡은 망토를 걸치고 땔감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을 코미디로 승화시켜 세상을 웃게 만든 남자가 정작 자신은 현실의 지독한 불공정함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마비된 왼손 대신 펜을 쥔 오른손이 마침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노병의 가슴은 이미 충분히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뒤편에는 비열한 질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베야네다라는 가명을 쓴 익명의 작가가 돈키호테의 가짜 속편을 내며 세르반테스를 조롱했습니다. 외파리의 전과자인 늙은이가 쓴 글보다 내 글이 낫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분노하는 대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진짜 기사가 무엇인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돈키호테의 이불을 치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오직 진실한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그는 응수했습니다. 59의 나이에 시작된 이 두 번째 사투는 그를 단순한 인기 작가에서 인류 역사의 거장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연단이 되었습니다. 1616년 4월 마드리드의 낡은 연립주택 2층 방에는 거친 숨소리와 사그락거리는 기펜 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68배 세르반테스는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종증으로 몸은 부어올랐고 심장은 갈수록 기력을 잃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대에 누워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나무 판자를 올리고 떨리는 오른손으로 퍼실레스와 시지스문다의 헌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한 발은 이미 저승의 등자에 걸치고 있구려. 죽음조차 유머로 받아치는 이 노병의 집념은 평생 그를 괴롭혔던 가난과 고통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1616년 4월 23일 인류 문학사의 가장 거대한 별 두 개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동시에 저물었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숨을 거둔 그날,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역시 파란만장했던 68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명은 생전의 부와 명예를 누렸고 한 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난한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화려한 묘비도 없이 삼위일체 수사회 수도원의 익명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고결한 자부심과 잉크 냄새 가득한 원고더미만이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떠났지만 그가 감옥 바닥에서 잉크로 빚어낸 돈키호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오랜 시간 잊혀졌으나 그의 문장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의 서점과 도서관을 정복했습니다. 톨스토이부터 도스토옙스키까지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거장들이 모두 그가 만든 미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를 인류 최초의 근대 소설을 창조한 거장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박제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노예의 손목은 이제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풍차를 거인이라 믿고 달려드는 돈키호테의 모습은 어쩌면 세르반테스 자신의 자화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미 늦었다고 조롱할 때, 당신은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 때 그는 묵묵히 펜을 들어 자신의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58세에 시작된 그의 진짜 인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왼손이 마비되었어도, 당신의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졌어도, 당신이 감옥 같은 현실에 갇혀 있을지라도 당신 안의 기사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거대한 풍차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서사로 남을 것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늦각이었습니다.